안녕하세요. 초보 택시기사 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한 영상 2개, 3개 정도 올렸어요. 어제, 그제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제 일상이나 후기 정도 남기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거라도 조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택시를 하시려면 택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택시 자격증을 시험을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넘어갔다.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곳에 와서 택시 신규, 저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받았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시험 보기 전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걸 받아야 이제 4대 보험 넣고 등록이 된다고 해서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택시 회사를 좀 여러 군데 알아보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워크넷에서 하나, 그리고 사랑방에서 하나 지원을 했었는데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고, 이제 그 뒤로는 모르는 번호와도 잘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한 군데 가서 그냥 바로 시작해 버린 거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근데 다른 동영상들 보면 여러 군데 전화해보고 방문해보고 해서 그 회사의 조건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알아보시냐면, 이제 뭐 일단은 돈이 중요하겠죠. 산학금이 얼마인지, 1차인지 2차인지. 1차는 혼자 타는 거고 2차는 2명이 교대로 타는 거고, 그리고 산학금을 다 채웠을 때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보통 산학금을 채우면 190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부가세 명목으로 한 1, 20만원 그 이상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급은 그 정도로 돼 있어요. 이 택시 기사들이 일하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인데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운전에 적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기도 해요. 근데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택시를 쉬운 일로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한 3시간에서 6시간 운전을 해서 어딜 가면 크게 피로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차는 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손님을 태우고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 뭐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시내를 돌아다니잖아요. 신호에도 계속 걸리고 카메라에 안 찍히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지턱이나 커브길에서 저 혼자 가는 거라면 좀 편하게 돌고 편하게 넘어가는데 손님이 탔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브레이크 밟아주고 조심히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피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잘하고 좀 소질이 있다고 해도 많은 생각과 알아보신 뒤에 택시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택시 회사를 알아보셨다면 이제 주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카메라 안 찍히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카카오 T블루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중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유 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일단 개인 택시는 저는 배제를 하고 법인 택시로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제 택시도 처음이고 하니까 카카오 T블루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다고 하고, 또 첫 택시인데도 1차를 줬어요. 그래서 산학금이 199,900원으로 좀 세긴 해요. 세긴 한데 그 대신 좀 편리한 건 있죠.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산학금만 잘 채우면 기본급 이상은 받으니까요. 일단 카카오 T블루와 일반 중형 택시의 차이점은, 카카오 T블루는 산업금이
1차로 탔을 때 산악금이 좀 세고, 그리고 추가금이라고 이제 산악금 이상으로 벌었을 때 그 돈을 회사랑 6대4나 7대3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중형 택시,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택시 보면 옆에 광고 같은 거 없고 그림 그려진 택시가 있어요. 카카오 그 캐릭터 그림, 그 차는 카카오 티블루 차량이고요. 일반 중형은 옆에 막 어디 병원이나 다른 광고 같은 거 붙어 있는 차들 있죠. 그게 일반 중형 택시입니다. 일반 중형 택시 같은 경우는 저 차도 1차로 타면 얼마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 티블루와 비슷하든가 아니면 몇만원 더 쌀 거예요. 2차로 탈 때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산악금이 16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주야간 갔다 가더라고요. 이상하네. 아무래도 야간이 돈이 좀 더 벌릴 텐데 주간 야간 산악금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도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거는 알아보셔야 되고, 일반 중형 택시 같은 경우는 산악금을 채우고 추가금이 생기면 그 추가금은 기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일반 중형을 하시는 게 낫겠죠. 제가 티블루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택시가 처음이고 길 같은 것도 막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알지만 막 꼴목꼴목 막 이런 것까지 잘 알지 못하신다면 티블루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대신 한 티블루를 운행하고 이틀 3일 지나고부터는 콜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주행을 해야 돼요. 일반 중형차는 콜을 골라봤지만 카카오 티블루는 무조건 수락을 해야 돼요. 수락을 하고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악금을 채우려면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최하 8시간에서 9시간, 보통 9시간 이상을 콜 수락으로 돌아다니셔야 산악금 20만원가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살이 좀 찌기도 했기 때문에 살도 좀 뺄 명목으로 중간에 밥을 먹지 않아요. 간단한 에너지바 같은 거 하나 먹고, 지금은 이제 이 보온병에다가 믹스 커피, 당도 채워줄 겸 목도 마르는 거 채워줄 겸 하고, 물도 한 병 가지고 다니고요. 중간에 먹는 건 전 이것뿐입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화장실 가거나 배 아플 걸 대비해서 중간에 먹는 식사는 간단하게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산악금 채우기가 빡신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령까지 생기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따라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운행하시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손님이 아직 타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때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님을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저도 가끔 처음에 그랬어요. 주행을 누르지 않아 가지고 미터기를 한 50m 100m 지나서 누르고 그랬거든요. 항상 이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고생한 만큼 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늦게 눌렀다고 얼마 더 받겠습니다 하면 손님은 욕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카드 결제하는 부분은 다들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카메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찍히시면 그날 일당 날아갑니다. 9시간 10시간 일한 돈이 날아가요. 그리고 가끔 오류인지 뭐 때문인지 카드 결제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동 결제였는데 직접 결제로 손님들이 바꿀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플에 보시면 뭐 요금 입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택시 하시다 보면 길방 손님을 태울 때 갑자기 옆에 대고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택시 하기 전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나 짜증나는 상황을 많이 봤는데, 너무 갑자기 세우지 마시고 한 5m 10m 정도 뒤에 차가 있다면 좀 그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손님 내려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0m 전에는 비상등을 켜줘요. 나 곧 세울 거니까
뒤에 계신 분 다른 차선으로 바꾸시든가 아니면 뒤에 좀 기다리셔야 될 거라는 예고를 해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매너고, 깜빡이 좀 잘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 기사들이 되게 깜빡이를 잘 안 넣어요. 저는 깜빡이를 미리 넣는 게 생활화가 돼 있어서 잘 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 손님들이 타시면 웬만하면 말을 걸지 마세요. 요즘에 뭐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게 신고가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면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 제가 먼저 걸진 않아요. 그리고 손님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아 귀찮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한 뭐 말을 했는데 아 예 하면은 더 이상 말 걸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 부분 항상 유의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더 얘기해 드릴 게 제가 아는 게 있을 건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택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아는 만큼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서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A few moments later. 영상을 끄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드릴 말이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손님이 내리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갑을 택시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분이 내리고 한 몇십 분 뒤에 전화가 오긴 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질 않아서 안 받았는데 뒷자리를 보니까 그분 휴대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행하실 때 전화가 오면은 웬만하면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이 뭐 지갑에 빠뜨리는데 바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보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이 내리고 또 그 뒤로 이제 다른 손님을 받다 보면 그 다른 손님들이 들고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차에서 잃어버렸는데 없다고 하면 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택시는 안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손님 입장에선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주행 중에 어디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으시고, 손님 내리고 난 뒤에 한 번씩 뒷좌석을 확인해 주세요. 찾아주면 나도 기분 좋고 그쪽도 기분 좋고 또 뭐 사례금을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은 연락이 안 왔는데 찾아서 그런 건지 포기한 건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물티슈랑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야간에 또 술 드신 분들이 뭘 묻히거나 또 오바이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택시 해버리면 아직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걸 세차해 주는데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는 게 아직까지 못 물어봤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수건이나 화장지도 준비해 놓을 생각이에요. 비 오는 날 의자에 물이 묻을 수도 있고 또 화장지를 뭐 닦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준비할 수 있는 건 차에 가지고 다니시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드시고 타시는 분들은 냄새가 솔직히 많이 나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내리고 나면은 환기를 좀 시킵니다. 이제 물론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힘들겠지만 그러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 손님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담배 피고 타요 남은 담배 냄새 때문에 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손님들이 탔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나면 혹시 저를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항상 수시로 해주시고, 여름 같은 경우 환기를 하는 게 저희 몸에도 좋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고 다니니까 계속 그러다 보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이든 주간이든 환기 충분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단속을 2번 당했어요. 음주 단속을. 한 번은 그냥 가라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평소의 모습이었는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택시 이용할 때도 음주 단속 구역에서 경찰들은 택시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겠죠. 설마 직장에서 술을 마셨으려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믿고 보내주는데, 한 번은 저보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택시기사가 음주 이거 부는 거 처음 봤어. 부르라니까 불었죠. 난 어차피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술 드시고 운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아직 술이 덜 깼는데 운전하시다든가, 요즘엔 좀 바뀌었는지 택시기사도 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숙취가 남아있던가 하면 절대 운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이 다 있어요. 저도 최장거리 한 6.5km를 태우러 갔는데 손님이 취해가지고 그 손님 만나는데 한 15분 넘게 걸린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한 1.5km 정도 짧은 거리긴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어플 사용이 좀 익숙치 않거나 그냥 대충 찍는 분들은 위치를 잘못 찍어서 다시 더 픽업하러 또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웬만하면 참으세요. 괜히 거기서 싸우고 해봤자 서로 기분 안 좋고, 재수없으면 또 불친절이네 뭐래 신고할 거고, 기왕 태우고 가실 거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고, 아니면 취소해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참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질 수도 있지만 무작정 참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저희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러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항상 마음 넓게 가지시고 안전 운전하세요.